자, 75번째 기출유형 상관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은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삼포도, 공분산, 상관계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삼포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변산성이 아니에요. 스캐터 플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x와 y의 변수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분포, 그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직관적으로 변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관적인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얼마나 값을 가지느냐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 두 변수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변수의 측정 단위에 따라 수치가 변할 수 있으며 값의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편차의 값을 막 곱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A라는 측정치는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B라는 측정치는 킬로미터로 되어 있을 때 이 둘을 곱하게 되면은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값을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분산은 숫자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공분산에 약간 거쳐가는 값이에요. 거쳐가는 값이고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누는 값이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준화된 공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단위가 달라지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아요. 왜? 표준화됐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지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고 두 변수들 간의 관계 및 방향의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요. 소문자 R로 표시를 하는데 얘가 만약에 0.41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계의 강도가 크다로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관계의 방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변수들 간의 선형적 1차 함수 형태를 확인을 가능하고 그러니까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갖다가 1차 함수 형태로 알 수가 있긴 한데 뭐 이게 1차 함수를 그리는 건 아니고 그냥 선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올려놓은 그러니까 사회과학 통계에서 기초 통계에서는 1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방향을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정답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분석에도 영상에도 설명을 해놓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들은 상관계수 특징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뭐 통계라고 해도 이게 분야마다 이 의미를 갖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직선의 형태로 분포하고 완전히 1차선은 관계가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이렇게 한 줄로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계수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넓게 퍼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넓게 퍼져 있으면 R이 0이 되는 거고 완전 요 선에 가상의 직선에 전부 다 몰려 있으면은 R이 1이 되는 거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특징을 보면 상관계수 값이 0일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는 1차선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게 뭘 또 왜 이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죠. 이런 뒤집어진 U자의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포란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상관이 0이 나와요. 그럼 이게 완전히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한 피어슨 상관계수로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차선 이상의 관계를 가질 경우에도 상관관계는 0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선형으로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점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x축이고 y축이고. 그럼 이것도 이제 상관이 0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석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관계수 부호는 관계의 방향성을 의미하고 음의 부호를 가질 경우 부적 관련성, 양의 부호를 가질 경우 정적 관련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단순회귀 분석의 경우 표준안의 회귀수 베타는 상관계수 R값과 동일하고 회귀식의 기울기의 부호는 상관계수 부호하고 동일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개념 문제니까 꼭 기억해두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이것도. 자, 상관계수의 제곱은 단순회귀 분석의 결정계수와 같다. 이것도 이제 그 약간 그 상관계수를 활용한 기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분석의 수치랑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다를 알려주는 게 요런 거예요. 요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SPSS 분석해 본 다음에 숫자를 제곱해보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문제가 아니라 공식이 나오는구나. 상관계수를 이제 계산하는 거는 표본의 상관계수는 Rxy로 표기를 하고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 거고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한번 요것도 계산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외우는 문제가 나오면은 진짜 재수가 없는 건데 요 수준에서 끝나게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요걸 구하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 유의성 검정은 이제 t 검정이 되는 거고 n-2의 분포를 따르는 자유도가 n-2의 분포를 따르는 그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두면은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푸는 거는 공식을 외우고 공식 외운 거에서 그 뭐 하면 돼요? 공식 외운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상관계수 Rx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문제를 이제 풀어 볼게요. 상관계수 Rx인 두 변수 x와 y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쵸?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상관계수 범위는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것도 맞고 맞아요. Rxy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두 변수는 완전한 상관관계에 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봤죠. Rxy가 플러스면 1이나 마이너스 1이게 되면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이제 같다라는 의미로 이제 뭐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xy는 두 변수 2차 곡선 관계를 아니에요. 2차 곡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2차 곡선의 관계를 우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형 직선 관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대응된 두 별량 X와 Y에 관측하여 얻은 자료, 요쪽 그린 산점도이다. 요게 삼포도. 그러니까 삼점도랑 삼포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x와 y의 표분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죠. 얘는 이쪽으로 되니까 플러스고 얘는 이쪽으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인데 굉장히 몰려 있으니까 요거 값이 제일 크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r은 0이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건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면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값 씌우면은 뭐 일정한 양의 값을 갖겠죠. 얘도 플러스고 일정한 양의 값을 갖겠고 얘도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얘는 지금 0이니까 절대값에도 0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게 4번이 답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관계수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쑥 훑어봤고, 뭐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계산 공식을 외워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계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기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